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외에 계신 국가유공자 분들께 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또한 1일 전에 미국에 계신 분께서 제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분 외에도 휴스톤에 계신 분과 또 미국 시애틀에 계신 분들도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은 이렇듯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구독자님들 중에서.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해외에 계신 분들이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오늘은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하게 해외에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 내용을 먼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관리자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관리자들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스튜디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시청자 성별은 남성이 92.1%, 여성이 7.9%, 그리고 연령으로 들어와서는 만 18세부터 24세까지가 0.2%, 그렇게 하면서 만 65세 이상이 92.5%입니다. 자, 그리고 조회수가 높은 국가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88.5%고 나머지는 다 해외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미국이 2.7%, 캐나다 0.5%, 독일 0.1%, 그렇게 모아서 11.5%가 해외에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해외에 계신 분들 전용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댓글에서 허혈성 심장 질환에 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분이 제게 질문을 해준 내용과 제가 답변해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분 아버님께서 월남전 유공자이시고 6급 2항으로 허혈성 심장 질환에 관련된 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쪽 눈에 출혈이 많아지면서 실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명의 원인이 당뇨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의사의 소견서도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한쪽 눈은 시력이 0.3 이하인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기존에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6급 2항을 받고 계시는데 만약에 당뇨병으로 인한 망막 병증을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 같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혹시 허혈성 심장 질환 6급 2항이 7급으로 낮아질 수도 있지 않냐 하는 걱정으로 제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분도 본처에 재판정 신체 검사를 신청하려고 문의를 했더니 심장 검사를 다시 하여 낮아질 수도 있다는 답변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존의 6급 이항으로 갖고 계신 분들 또한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잘못하면 7급으로 하락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 제게 질문을 주셨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을 질문을 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모든 내용을 확인을 한 다음에 4시간 전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만들 때 정확한 내용을 알고 하는 게 편할 것 같아
궁금한 내용을 물어본 것입니다.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도 처음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7급밖에 주지를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해야만 원하는 급수를 판정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당뇨병이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조금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분은 지금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6급 이항을 판정을 받으셨지만 고엽제 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은 아직 등록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뇨로 인한 망막에 이상이 생겨 한쪽 눈은 실명을 하고 한쪽 눈은 시력이 0.3 이하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과 이분이 아직 당뇨병을 보험체에 등록을 안 한 상태로 확인되어서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당뇨병이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조금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먼저 당뇨병이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인한 눈의 장애가 왔다 하여 재판정 신체 검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등록도 되어 있지 않는데 눈의 장애를 당뇨병 합병증으로 신청하면 당뇨병마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이 생각같이 쉽지를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행정심판하여 패소하였고 정보공개 청구한 상태인데 정보공개가 되면 다음 단계로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를 못 해주겠다고 비공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의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이 생각같이 쉽지를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씩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당뇨병 등록 신청을 먼저 하시고 등록이 되시면 다음날 바로 재판정 신체 검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상 더 소요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당뇨병을 추가 신청하시면 신체 검사에서 당뇨병은 기준 미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이 몸 관리를 잘 하셨다고 한 내용이라면 그러나 문제는 당뇨병으로 인한 상위 등급이 문제가 아니라 기준 미달이 나와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당뇨병이 국가보훈처에 등록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나중에 상태가 안 좋아지시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투석 중이라도 신체 검사를 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신체 검사는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세요. 진즉 당뇨병이 등록만이라도 되어 있었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바로 할 수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 거 아니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월남 참전하신 분들이 대부분 질병을 하나만 갖고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보통 2개에서 많으면 5개, 6개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명이 아무리 많아도 그 병이 그러니까 고엽제 후유증이 됐든 고엽제 후유의증이 되었든 거기에 속한 질병들이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나중에 상태가 심각해졌을 때 다시 재판정 신체 검사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질병들이 다 고만 하다 보니 대부분 신청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신청을 했는데 등급 기준 미달이라고 포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등급 기준 미달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미 기존에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질병이. 그러면 나중에 나이를 더 드시거나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빠르게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할 수가 있고 그때 그 상황에 맞게끔 상위 등급을 바로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판단을 하고 이거는 안 되겠다 하고 보훈처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지 않습니까? 갑자기 상태가 심각해져가지고 만약 사망이라도 하시게 되면 배우자는 유가족 보상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국가유공자나 월남 참전하신 분들께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을 경우 사망 후 서류상으로 신체 검사를 하여 국가유공자에 등록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2020년부터 행정심판에서 판정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는 유가족에게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본인들께서 살아생전에 국가유공자에 등록이 되고 최소한 6급 아니면 5급을 판정을 받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거기에 맞는 유가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가족 보상금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자꾸 법이 개정되면서 말 그대로 악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분께는 먼저 당뇨병으로 인한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한쪽 눈은 실명이 되고 한쪽 눈은 시력이 0.3 이하로 악화되었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재판정 신체 검사를 신청하시게 되게 되면 기존의 당뇨병 자체가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뇨병 합병증이라고 그러게 되면 국가보훈처에서 과연 이거를 쉽게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질병이다 해가지고 상위 등급을 주겠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씩 순서대로 해 나가시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리 지금 상황이 심각하셔도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당뇨병을 갖다가 국가보훈처에 등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여서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인해서 한쪽 눈은 실명이 되고 한쪽 눈은 지금 시력이 0.3 이하다 하는 내용의 진단서나 치료기록지 소견서를 제출을 하셔가지고 재판정 신체 검사를 받게 되면 아마 6급, 5급 아니면 7급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확인을 해 봤을 때는 보훈처에서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인해서는 7급 이상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알고 만약에 또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갈 준비를 하시고 신체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다시 이분 아드님께서 질문 온 내용이 당뇨병을 먼저 등록을 시키고 실명으로 인한 재판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혹시 6급 이항으로 판정된 허혈성 심장 관련 등급을
다시 신체 검사하여 그 등급을 7급으로 강등시키거나 그런 불상사는 없는지 그 부분을 아버님께서 제일 염려하시는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답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분이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그 혈관들이 있는데 그 동맥들 중에서 어느 부위에 95%의 협착이 있었는지를 좌심실쪽이라고만 그랬는데 정확한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좌주간지 관상동맥, 예를 들어 LM인지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 PLAD인지 이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분들, 자, 가장 최근의 영상이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는 이 영상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보면 국가유공자에 등록되고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려는 모든 분들께 중요한 내용으로 예를 들어 상세히 설명드리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이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 말고도 다른 모든 영상들에 최근 들어 댓글 달리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내게 어떤 질병이 있는데 이게 국가유공자의 몇 급에 해당되냐 그런 식으로 질문하신 분들도 많고 또 기존에 어떤 질병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쪽이 아프다는 거죠. 예를 들어 허혈성 심장 질환이신 분이 척추 협착증으로 척추 수술을 했는데 이거는 몇 급이 해당되냐. 또 어떤 분은 당뇨병이었는데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몇 급이 해당되냐. 또 어떤 분은 치아 관련, 어떤 분들은 또 귀가 안 좋다. 여기저기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 영상을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가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이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과연 나는 보훈처에 몇 개의 질병이 등록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국가보훈처에 질병은 당뇨병으로 하나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귀도 안 좋다, 치아도 많이 빠졌다, 또 허리 수술까지 했다. 그런다고 해서 이 모든 게 다 상위 등급하고 관련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혼동하고 계시는데 국가유공자에 등록이 되는 순간 국가보훈처에서는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을 다 치료를 해드립니다. 국가유공자일 경우에 전상군경, 공상군경. 그런데 고엽제 후유 의증이나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게는 그 비율이 아직은 100%가 아닙니다. 9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등록되신 분들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료로 치료는 해주지만 상위 등급하고는 연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해드리죠. 기존에 당뇨병으로 내가 6급을 받고 있었다. 아니면 7급을 받고 있었다. 이런 분이 갑자기 샤워하다가 미끄러져서 고관절을 다쳐가지고 고관절 수술을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고관절 수술을 재판정 신체검사로 신청할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재판정 신체검사를 할 수가 있느냐? 자,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월남전에서 전상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상에 관련된 상의처나 파편으로 인한 흉터로 상위 등급을 받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을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당뇨병. 그런데 이 병들은 심각하지를 않아가지고 등급 미달이 되었었죠. 그러나 분명히 보훈처에 등록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스텐트 시술을 갖다가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정 신체검사를 해서 6급 이항을 판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 기존에 등급 기준 미달이 되었든 7급이 되었든 이미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써야 되실 부분들이 만약에 내게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질병이 몇 개가 있다. 그러면 그 질병이 상태가 심각하든 심각하지 않든 우선은 보훈처에 등록을 하십시오. 등록을 하면 당연히 심각하지 않으면 등급 기준 미달이 나오겠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등급 기준 미달이 나와도 우선 나는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다. 그걸로 만족하시면 되니까요.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나누어지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한 질병이 4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 4개가 다 고만고만하다는 거죠. 상태가 심각하지를 않고 다 신체 검사를 했더니만 모두 다 등급 기준 미달이라고 나온 병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 고엽제 후유의증에 관련된 질병이 만약에 4개를 가지고 있으면 종합 판정 기준에 따라서 경도 장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도 장애가 3개가 모이면 중등도 장애를 받을 수가 있고 중등도 장애가 2개가 모이면 고도 장애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종합 판정으로 인해서 고도 장애까지를 받으시려고 그러면 아주 상태가 심각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의증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고엽제 후유의증은 그냥 말 그대로 의증입니다. 의심 가는 증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혜택이 고엽제 후유증과는 조금 많이 틀립니다. 사망하셨을 때도 유가족에게 유가족 보상금이 승계가 되질 않습니다. 지급이 되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고엽제 후유증으로 만약 사망을 하시게 되면 등급에 따라서 유가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고엽제 후유증이 됐든 고엽제 후유의증이 되었든 질병들을 가지고 계시면 그 질병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우선은 국가보훈처에 등록을 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지 않습니까? 우선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나중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셨을 경우에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 등록돼 안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러니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고엽제 후유증이나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한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검토해 보셔가지고 보훈처에 등록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꾸 말들이 중복이 되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아시겠죠? 우선은 등록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등록이 되면 그 다음 일은 그때그때 알아서 또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상담을 원하시는데 이런 내용 다 알고 등록부터 하신 다음에 그리고 또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자기 정보는 자기가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하여서 정보를 알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시더라도 질문을 하셔야지 제가 빠른 답변을 해드리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게 질문을 하시게 되면 제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가능하면 답변은 안 해드립니다. 왜?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요.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모든 영상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답글에서도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파월 하신 분들께서는 연세들이 있으셔가지고 이 내용들을 갖다가 이해하시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 청구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신체검사 상위 등급 결정 표도 보셔야 되고 하나하나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나 가족들과 함께 보고 배우시라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고 제가 최근에 제 일도 바빠서 지금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는 영상까지 만들어서 공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가족들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위 등급을 상향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등급 기준 미달되었던 분들은 7급이나 6급으로 올라올 확률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고 또 6급이신 분들은 5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내용입니다. 또 알면 아는 만큼 실수하실 일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한 분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반대로 5급에서 6급 이항으로 하락하신 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분은 미국 휴스턴에 계신 분이었는데 고혈압과 관상동맥질환, 고지혈증, 천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은 2004년에 획득을 하셨고 허혈성 심장질환에 관련된 병명으로 스텐트 우회수를 2개를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한 개는 할 수 없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고 14년도에 처음 판정을 5급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이중국적 신청을 했고 2017년 7월에 상태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재판정 신체검사를 했는데 2018년 3월 6급 이항으로 하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는지 제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주고 받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분이 행정심판을 그때 하였는지 아니면 지금 행정심판을 청구 중인지를 질문을 했는데 마지막에 답변이 오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자, 이분도 보시면 질병이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고지혈증, 천식. 자, 근데 그 중에서 관상동맥 질환이 허혈성 심장 질환에 관련된 스텐트 시술로 해서 처음에 5급 판정을 받았는데, 자, 다른 내용은 우선 제껴두고, 과연 저는 이제 이게 궁금합니다. 이분 또한 이렇게 질병이 4개가 있는데, 보험처에 등록되어 있는 질병은 과연 몇 개일까요? 4개의 질병이 이렇게 많으면 이 질병들을 다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고혈압으로 인한 또 다른 상위 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고지혈증, 천식 다 가능한데, 지금 우선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6급 이항을 받고 계시고, 얼마 전에는 또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척추 협착증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걸로, 그러니까 척추 협착증으로 상위 등급을 신청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했겠죠. 그러면 척추도 상위처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상위처와 질병이 있습니다. 상위처라는 것은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부상을 당하면 그곳이 상위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질병이라는 것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질병이, 그러니까 자꾸 고엽제 후유증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그러는데, 약 20개의 질병 중에서 가지고 있는 병명을 갖다가 고엽제 후유증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무리 4개의 고엽제 후유증 질병이 많아도 국가보훈처에 등록이 되지를 않았으면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 제가 질문을 다시 그분한테 할 때, 그래서 만약에 척추 협착증으로 수술을 하셨으면 군대에 있을 때, 월남에 있을 때 전투 중에 허리를 다쳤다든지 그런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그 내용을 추가 상위 인정 신청을 하여서 보훈처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척추 협착증 수술에 관련된 상위 등급을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엽제 후유증에 관련된 질병만 가지고 있고 척추에 관련된 상위처가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모르고 찾고 내게 어디가 아프면 이 내용도 상위 등급에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인가를 궁금해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부분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을 걸로 알고 제가 이분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14년도에 5급으로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8년 3월에 6급 이항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2016년 법이 개정되면서 그 새로운 개정법에 따라서 6급 이항으로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보훈처에서.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잘만 하시면 구제가 가능합니다. 다시 5급으로 환급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시면 분명히 5급으로 환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보셨죠? 처음 시작할 때 제 썸네일 해외 거주 국가 유공자 안내사항 해가지고 제 7조 3 외국 국적 동포 등에 대한 보상 특례, 제 9조 제 사망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외 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는 외국 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그 유족에 대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년 3월 24일. 자, 제가 생각할 때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국가유공자 분들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 간단하게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중 국적을 이제 많이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같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나 이중 국적이 허용 안 되는 나라도 있고 만약에 캐나다에 살고 계시는 분이 이중 국적 신청을 하지 않고 캐나다 시민권만 갖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캐나다 시민권으로서 계셔도 대한민국 보훈처에서는 이분께 매년 1회 보상금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배우자도 계시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먼저 이 얘기를 해야죠. 이분 배우자도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두 부부가 같이 캐나다 시민권인 상태에서 이분이 살아 계실 때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1년에 한 번씩 송금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받든 간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그런데 갑자기 이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국가유공자 상위 등급이 전상 5급이라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전상군경 5급인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유가족 보상금이 140만 4천 원이 유가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 들었듯이 이 두 부부가 같이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이중국적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었으면 이 배우자에게는 유가족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이중국적이 아닌 순수한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두 부부가 같이 있다가 본인이 먼저 사망을 하시게 되면 유가족 보상금이 2020년 기준으로 140만 4천 원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캐나다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배우자에게는 유가족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 외국 국적 동포인, 그러니까 캐나다 시민권자인 국가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에도, 여기서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사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그 유족에 대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본인이 외국 국적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그 가족에게 유가족 보상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이제 바뀌는 거죠? 이중 국적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배우자께서 이중 국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을 하시게 되면 그 140만 4천 원의 유가족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영상들을 만들면서 이 대본을 보고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하다 보니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는데 이 점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더 상세하게 이 재외국민 법과 국가유공자 법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약칭 재외동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행은 2020년 2월 4일 날 하였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음성으로 해서 다시 이 내용을 다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제16조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외국 국적 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문 개정이 2008년 3월 14일 날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2004년부터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합니다. 국가유공자이신 분들은 이 국가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보면 약 57페이지라고 나오는데, 제가 이 내용을 며칠 내로 시간을 내서 따로 음성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 편안한 시간에 다들 이 내용을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내용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들어갔는데, 이 내용에 보면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6조. 예, 여기 7조 나와 있습니다. 제7조 3 외국 국적 동포 등에 대한 보상 특례 해가지고 제9조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는 외국 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그 유족에 대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년 3월 24일부터 이 내용이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국가유공자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배우자와 가족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배우자께서 이중 국적 신청을 하여 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을 하신 상태 같으면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셔도 자동으로 유가족 보상금이 지급이 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몇 가지 서류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런데 어떤 배우자들께서는 이런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캐나다 시민권으로 계시게 될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에서는 유가족 보상금을 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1년 후, 2년 후 이 내용을 알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을 하시고 유가족 보상금을 신청하시면 그때부터는 드립니다. 그런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소급 적용이란 것은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기존에 내가 2년 동안 신청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 2년치도 다 달라.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뭐든지 내가 신청을 해야만 주는 것입니다. 자동으로는 절대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들마다 가끔가다 잘 쓰는 말이 있죠. 군대에서 내 밥그릇은 내가 찾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배우자와 자녀분들한테도 이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본인들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셔가지고 이중 국적으로서 혜택을 누리시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에는 제가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약칭 재외동포법에 관련된 내용과 조금 전에 보았던 국가유공자법에 관련된 내용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드릴 테니 한가하실 때 꼼꼼히 한번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가 되어서 국가유공자법에 대해서 알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지 아무 내용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법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양도 많지만 정말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들은 한 번으로 보지 마시고 시간 날 때마다 몇 번에 걸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는 내용,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얼마나 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은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들 한번 보시고 이해가 안 가면 2번,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해외 거주 국가유공자 안내 사항에 관련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